민호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몸이 차가워지고 몸 전체에 감기가 흘렀다. 그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불쌍한 남자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는지, 그 대화가 단지 그의 머릿속의 망상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선물이 정말 폭탄인지 물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공항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남자가 다른 승객들과 뒤섞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절망의 파도가 그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그가 옳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나는 혼자였고 도와줄 사람도 조언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의 두려움과 혼란을 공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쌍한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남자를 뒤쫓아 달려가서 맞서볼까 생각했지만 두려움에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쩌지? 그들이 그를 침묵시키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저 그리워할 노숙자일 뿐이었다. 민호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용기의 불꽃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시계는 아침 9시 40분을 가리켰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민호는 비록 체포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폐에 공기를 채우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거예요. 그 사람은 쓰러질 거야. 그 말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며 크고 또렷하게 울렸다. 주위 사람들은 멈춰 서서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공항의 분주한 일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잠시 느려졌다. 그러자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고 미쳐가는 듯한 남자에게서 벗어나려고 닥치는 대로 달려가는 동안 비명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겁에 질려 당황한 표정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 들어오는 걸 봤어요. 누군가 그를 잡아야 해. 이륙하지 않아서 비행기가 추락할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항 보안요원이 호출되어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는 그들의 눈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탄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단지 그를 침묵시키려고만 했습니다. 당황한 민호는 반응했다. 그 불쌍한 남자는 필사적으로 공항 라운지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방향은 그 남자가 들어갈 탑승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달렸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랐던 민첩함으로 개찰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이 속도를 따라가려고 그들과 충돌할 때 금속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화물 카트를 피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에는 대리석 바닥에 그의 축 늘어지는 부츠 소리, 그의 애쓰는 숨소리, 뒤에 있던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멈추다. 그만해. 미친놈아. 드디어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역시 겁에 질린 요원들을 지체 없이 지나쳐갔다. 그는 탑승교를 침입해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다. 내부는 조용했고 바깥에서 펼쳐지는 혼돈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넘어질 것 같아 라고 비명을 질렀다. 이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비행기 전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 사이에 두려움의 표정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어떻게 떨어질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중얼거림은 더욱 커졌다. 한 승무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선생님,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업용 비행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륙할 수 없습니다. 여기 폭탄이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녀의 비명으로 인해 비행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뒤쪽 어딘가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농담이군요. 그렇죠? 농담이 아니야. 노숙자는 대답했다. 그의 눈은 공포로 흐려졌다. 그 비행기에 폭탄이 있어요. 배낭을 메고 들어오는 남자를 봤어요. 제발 나를 믿어줘. 그가 더 말을 하기도 전에 보안요원이 그를 붙잡아 비행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소리쳤고 끌려가면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떼지 마세요. 이륙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 비행기 문이 닫혀 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비행기 내부는 조용해졌다. 승객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비행기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각자는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가 그저 어리둥절한 노숙자였을 뿐인지 조용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한 남자가 폭탄에 대해 비명을 지르며 비행기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기의 긴장감은 거의 만져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승무원이 인터폰을 들었을 때도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단지 오해였습니다. 침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는 귀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곧 이륙을 계속할 것입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 사람은 당신의 선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며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의 말은 여전히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누군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기내에 폭탄이 있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말만 할 겁니까? 여기에 정말 폭탄이 있는지 확인할 사람은 없나요? 승객들을 진정시키려는 승무원과 조종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탑승 게이트로 향했고 모두가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지 달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공항 보안검색대에 구금됐다. 경비원이 그를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비명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술 취한 거지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기분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경비원 중 한 명이 얼굴에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그들의 분노와 경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단지 평화를 방해하는 자로 여겼을 뿐 민호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 휴. 그는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맞았나요? 아니었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경비원들 사이에서 민호를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으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경찰의 수는 너무 강했다. 불쌍한 남자는 안도감과 두려움, 불안감이 뒤섞인 채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천공항 분위기는 불안과 공포였다. 불안감이 공중에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비행기에 대한 엄격한 수색을 시작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항공기 밖에 있는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라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바뀌었고 구경꾼들의 말소리와 돌아다니는 요원들의 소음만이 방해를 받았다. 태스크포스는 꼼꼼하게 작동합니다. 각 동작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가능한 기폭 장치였습니다. 폭탄 처리반은 모든 좌석, 모든 수화물 칸, 항공기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수색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 중 한 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인 화장실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고 작은 수납 공간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화장실 뒤에는 확실히 어떤 승객의 것도 아닌 배낭이 있었습니다. 함장님, 여기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색대 기장은 서둘러 비행기 화장실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배낭으로 향했고 잠시 동안 남자는 등줄기에 오한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소식은 공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중얼거림은 겁에 질린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다. 실제로 그 비행기에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흔들리는 한 승무원은 이전에 간과되었던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그 지역 이전의 한 남자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가 승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갔다. 그러다가 잊어버린 게 있다며 서둘러 나가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비행기를 타고 화장실에 갔다가 깜빡 잊은 게 없다고 나오더군요.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이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린 남자, 화장실에 있던 배낭, 노숙자의 경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비행기에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방폭반은 배낭 안에 내관이 있음을 확인했고 모두가 간과했던 노숙자의 빠르고 과감한 행동 덕분에 비극을 면할 수 있었다. 민호는 300명의 생명을 구했다. 민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소식은 토네이도처럼 도시를 휩쓸었고 겸손한 노숙자를 진정한 지역 영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뉴스 카메라와 기자들은 낯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 남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공항 밖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남다른 행동을 알아차린 공항회사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했지만 곧 그의 헌신과 근면함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는 민호 별표에게 오랜 꿈인 비행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승무원이 된 기분이 어때요? 민호? 항공사 매니저가 제안으로 그를 놀라게 하면서 물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항상 감탄과 부러움이 섞인 마음으로 비행기를 바라보던 그는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의 훈련에 자금을 지원해 그의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전 노숙자였던 그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전염되는 열정으로 모든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처음 승무원복을 입었을 때 민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변화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와 동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영웅은 영웅이 아니라 승무원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험의 기쁨. 그의 첫 여행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제복을 입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었지만 얼굴에 떠오른 미소와 기쁨의 찬 눈빛은 비행기에 탑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인천공항의 영웅이라는 말이 비행 내내 퍼지자 승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제 민호에게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노숙자에서 승무원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본 모든 비행기, 그가 타던 모든 비행은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처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